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자랑하는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법무법인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 좋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 그래요? 대부분 고맙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좋단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낀 세대. 예. 윗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요즘 후배들 눈치도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너 들으면서 윗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노하우를 얻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전에 이제 SNS 글도 올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번에 올린 것 중에 어느 분이 보시고 댓글로 보고 되게 울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혀 울 내용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상사를 대하는 자세 5가지.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상사도 인간이다. 그리고 상사도 외롭다. 상사에게도 고마움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서 쭉 풀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분 상사였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이런데 아니 피터 드러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울었다는 거예요. 댓글로. 그래서 역시 사장님이 정말 외로우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낀 세대분들 처신 잘하셔야 돼요. 위에 분들 다들 목에 힘주고 있지만 다들 외롭고 힘드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번 탁 건드려주면 네. 울음을 팍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내 앞에서 울면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사장이 아닌 제 입장으로서는요 말이죠. 밑에 사람 외롭고 힘든데 그나마 사장님은 돈이라도 많이 버시지. 밑에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돈 조금 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굽어 살펴주는 게 그게 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네. 다들 외로우니까 그 과정에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전 그런 사람이 결국 상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조직 안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품어주는 사람이 상사고 윗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우리 사장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회사 운영할 때 참 협상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협상을 보통 윈윈해야 좋은 거다. 협상이라는 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정확한 뜻이 뭡니까? 협상이라는 게 윈윈 협상 이게 가능해요? 그래요. 우리는 협상 그러면 무조건 윈윈이라고 하죠. 네. 근데 윈윈은 뜻대로 하면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게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제안의 중간점에서 만나는 게 윈윈 협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을 요구하는데 저 사람은 50만 준다고 한다. 그래서 막 밀고 당기고 해서 75에서 만난다. 보통 그런 중간적인 타협을 윈윈 협상이라고 잘못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나는 100을 받고 싶었는데 25를 줄여서 75만 받게 됐고 상대방은 50만 줄라 그랬는데 25를 더 줬으니까 루즈 게임인 거예요. 윈윈 게임이 아니고 즉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윈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제안과 저쪽 제안의 중간에서 뚝 만나는 거 그거는 루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 윈윈이 뭐지?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그 배터리 소송전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싸운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 하면서도 앞에 그 대표님하고도 하면서도 결국 이게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 혹시 아시죠? 네. 예. 그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윈윈 협상을 루즈 협상을 윈윈 협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의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협상가들은 윈윈 협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는 단일 이슈만으로는 절대 윈윈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안건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을 줄게 50을 줄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00이나 50이 무슨 가격이라면 그 가격 하나만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 중간에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다른 이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협상 전문가들은 이슈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자, 뭐 백화점에 어떤 여성분이 옷을 사러 갔는데 이 옷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옷을 탁 골랐는데 그게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되게 비싼 옷이었어요. 좀 깎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신상품이라서 정찰제라서 안 됩니다. 정찰제가 어디 있어요? 좀 깎아주세요.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럼 요 액세서리 요거 하나만 요거 좀 그냥 선물로 주세요. 네. 제가 줄 테니까 액세서리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백화점의 샵마스터는 이 제품 자체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아주지는 못해요. 네. 소위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액세서리를 끼워주는 것은 그거는 자기 충분히 재량으로 가능한 할 수 부분이에요. 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계속 이 가격 깎아주세요 그걸로만 계속 가면은 그 가격 이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액세서리를 선물로 받는 또 하나의 추가 옵션을 붙여버리니까 네. 문제가 풀린 거죠. 이게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슈 메이킹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는 밀고 당기기밖에 할 수 없으니 네. 그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다른 이슈를 만들어 와서 협상을 좀 넓히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또 가벼운 사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연봉 협상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이 워낙 연봉을 몇 프로 인상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직급의 직원들한테는 되게 민감할 수가 있는 거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금액을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뭐 15% 이상 올려주는 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자, 15% 올려줄게. 그쪽은 30% 올려주세요. 15, 30, 15, 30 가지고 다툴 때. 네. 자, 그럼 어차피 올해 우리 회사에 교육 기회가 몇 번 있는데 그 교육 기회의 잔해를 우선으로 우리가 좀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식의 메리트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금액 자체를 옮기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지만은 다른 메리트를 붙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협상가들은 그러는 거예요. 모든 협상에서 이슈가 단 원 이슈인 협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뭔가를 더 덕지 붙인 다음에 그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rich negotiation, 풍부한 협상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협상을 하라. 그러니까 내 카드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카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이슈들을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런 카드 아까 그 백화점에서 샵마스터는 전혀 액세서리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손님이 그 카드를 들고 와서 자 이건 어때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가능하지. 그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하는 일 중에 상당수가 계약서 검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 계약 협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갑 쪽에서 이런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물건을 납품을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개당 10만 원에 받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개당 8만 5천 원으로 받겠다라는 계약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 이거 우리 개당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너무 가격 후려친다. 8만 5천 원이다. 그러니 요거를 좀 협상을 해서 가격을 10만 원에 근접하게 해달라.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죠. 변호사가 그런 것도 해요? 그렇게 문제 해결이 아닌 그런 협상도? 협상에도 같이 나서서? 저니까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럼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물건을 10만 원에 파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좋은 거래 조건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사장님은 그러시는 거죠. 좋은 거래 조건을 원하니까 내가 10만 원에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즉 그분 머릿속에는 좋은 거래 조건은 1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계약서를 보여드리죠. 사장님 이 계약서에 조항이 지금 20몇 개인데 지금 그 가격은 딱 10조에 나와 있거든요. 한 조항인데 왜 다른 조항은 보지도 않고 이 가격 조항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자, 만약에 이 딜에서 저쪽 사장님은 야, 박 부장, 우리는 절대 8만 5천 원 이상으로는 안 돼.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못해. 딜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어떻게든 하면은 조금은 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그 딜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을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딜이 날아가 버리면 더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연한 아까 제가 협상을 할 때 리치 니고시에이션 그랬죠. 풍부한 협상. 리치 니고시에이션의 반대말이 푸어 니고시에이션. 오로지 가난한 협상이에요. 즉 그 말은 오로지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야 이거 85,000원 10만 원 85,000원 10만 원 그게 푸어 니고시에이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사장님 이제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우선 여기 보면은 계약서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네요. 지금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안정적인 기간이 중요하죠. 있잖아요. 네. 이거를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연장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서로 협의하면 연장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협의하면 서로 합의가 되면.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기껏 있고요. 1년 동안 했는데 그쪽이 연장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저쪽에서 온 계약서 7조의 계약 기간인데 이것도 좀 손봅시다.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약 기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동안 전 생각지도 않았던 7조가 이거 나한테 의미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줄 때 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높이 못 받는 대신에 매달 받자.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캐시플로우 자체도 그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보되고 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즉 또 생각지도 않았던 12조. 가 그 이슈가 또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물품을 납품할 때 이 계약서 초안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배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물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못 올려받는 대신에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배달하게 한다. 그래서 소위 딜리버리 조건이라고 하는데 딜리버리 조건을 조금 정해놓읍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AS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네. 원하는 것은 2년 동안 무상 AS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1년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원래 사장님의 머릿속에는 전체 계약서 20조 중에 그것만 20조 중에 보였는데 10조만 보고 이거 좀 올리면 좋겠는데 물론 올리면 좋겠지만 저쪽의 입장이 야 가격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면 그냥 끊어버려. 그럼 이 딜이 날아가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조항들을 가지고 그쪽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쪽 박 부장 얘기가 가격은 우리 사장님이 너무 민감해. 그런데 뭐 딜리버리 배달을 조금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융통성은 있어.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협상을 할 때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싸우면은 이게 우리가 되게 좁지만 10개를 쫙 펼쳐놓고 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장님은 85,000원을 10만 원은 올리지 못했어. 네. 하지만 계약 기간도 연장받고 AS 기간도 줄이고 딜리버리 조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처분만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그런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오로지 한 가지 계약 가격만 가지고 막 싸우면은 감정만 상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슈 메이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합니까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게 보통 변호사들은 계약서가 오면은 계약서 조문만 고쳐주는데 제가 제 고문기업들은 그걸 훈련을 시켜요. 네. 모든 계약서를 펼칠 때 보통 한두 개 조항에만 꽂히거든요. 그러지 마라. 실제 모든 조항에서 우리가 특히 의뢰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손가락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요. 그거를 최대한 끄집어내도록 이슈 메이킹을 하고 훈련을 제가 많이 시키죠. 그 변호사님이 지난번 시간에 상사한테 직언을 할 때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협상에서도 절대 갑이 사수하는 거.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건 우리가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고 그 외에 갑이니까 아무래도 을보다는 융통성도 많고 을보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는 게 그게 지금 핵심이군요. 우리 김 PD님 IQ가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저 협상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예, 막 우기고 막. 응용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지는 경우도 사실 지금 앞에 이 배터리도 결국은 두 기업이 모여서 몇 번 화해를 하려다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 우리 헤어질 때도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판을 깰 때도 잘 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까? 판을 깨는 경우. 네. 일단 이건 있어요. 그 판을 깨는 것과 관련해서 협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협상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협상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좋은 우리한테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여기 쏟은 시간이 얼만데 뭔가 뭐라도 결과를 가져가야 그렇죠. 돼. 위에 보고해야 돼. 그 압박감 되죠. 특히 위에서 있잖아요. 사장님이 무조건 결과 가지고 와.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되게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매몰 비용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협상가들은 절대 사장님이 밑에 사람들 할 때 협상을 할 때도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있는 도망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그게 협상이랍시고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위에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도 융통성을 아래 사람한테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도 그렇고 뭔가 하다가 깨지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침 그 타이밍에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나한테 갑질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넥스트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비즈니스 고수분들은 항상 특히 뭔가 안 될 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나지만. 하지만 듣는 저도 천불이 나는데요. 천불이 나지만 네. 이제 그걸 할 때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은 예상을 하거든요. 분명히 난리칠 거야. 분명히 그런데 난리치고, 그렇게 신사답게 네. 그러면 나오면. 저 사람 달리 보이네. 내가 달리 보이는 판 거예요. 깬 게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아쉬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다들 내 예상대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 친구. 그러면 비즈니스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전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게 사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항상 여지를 남겨둬라. 룸을 남겨둬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실제 많이 느낍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연차 정도 되면 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준비 중이신가요? 저요? 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사장님 아니에요, 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했다가 진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관계를 쪽 내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 결국 끝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야 다음 기약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회 관계 중에 위크 링크라는 게 있어요. 약한 링크. 스트롱 링크는 가족, 뭐 친지, 아주 초등학교 동창 이런 거랑 위크 링크는 어쩌다가 사회에서 한 번씩 만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 네. 동호회 모임.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 결혼을 누구랑 하고 중요한 회사를 어디에 들어가고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소개시켜 준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사회에서 만났는데 동아리에서 어느 선배가 소개시켜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선배가 끌어줘서 어디 취직을 하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매일 만나는 스트롱 링크의 사람은 관계가 좀 틀어져도 그렇죠. 회복할 여지가 수 있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크리스마스 미팅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좀 툴툴거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변호사 그 자식 말이야. 되게 툴툴거리더라.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크링크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날 때 내 인상을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다른 찬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아도 돼. 그런데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에겐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크 링크가 결국은 스트롱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아침 프로를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치마노한테는 잘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쩌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한다. 근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잘해야 좋은 인상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누라는 천불이 날 거예요. 속에서 변호사님.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 한두 번 맺은 인연이 저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스트분들 만나는 분들 제가 예전에도 제 회사 생활 때문에 뭐 힘들어서 변호사님 한 두어 번 만났는데 변호사님한테 상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 위크 링크가 점점 또 스트롱 링크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그게 결국 저를 성숙시키더라고요. 기업에서 IR이라고 하죠. IR이라는 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모든 만남이 IR인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홍보대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속이 좀 천불이 나더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네. 협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좋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잘할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2주 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